예,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자문단이 어제 개헌 초안을 문재인에게 제출하고 문재인이 관련 발언록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이데일리 문재인 발언록 전문인데 뭐 크게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개헌 촛불광장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 대통령 개헌 준비마저 비판.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 아니다. 개헌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실천 안 쓰는 모습 보여라. 뭐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의원집정제는 시기상조. 정의로운 대한민국 위해 개헌 앞당길 필요 있다. 4년 중임제 채택 시 대통령 지방정부 임기 비슷.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 뭐 지금 이게 딱 와 닿나요? 지금 시점에서 문재인이 반드시 개헌을 이 국회와 충돌을 무릅쓰고 밀어붙여야 될 만한 지금 그 절박함이 느껴집니까? 지금 이 내용들에서. 하여튼 개헌을 하겠다는 이유는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입니다. 그 촛불에서 정확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나야 뭐 촛불 나가지도 않았지만은 박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서 최순실과 사적 이익을 취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분노한 게 촛불 민심 아닌가요? 온갖 개돼지 언론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조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대통령이 된 문재인이라면요.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개헌을 가는 게 맞죠. 지금 촛불 민심을 떠들겠다면은 저야 그 촛불 민심 자체가 왜곡 조작이라 보니까 제끼지만 촛불 타령하는 문재인 세력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다 넘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촛불을 팔면서 지금 이 문재인이 하는 개헌의 핵심 내용이요. 없어요. 지금 뭘 하겠다는 건지 뭘 하겠다는 게 없습니다. 저는 지방분권, 그러니까 완전히 지방연방제로 가는 것처럼 막 떠들어가지고 이게 연방제 초안이라 그랬더니 그것도 지금 뭐 많이 빠진 것 같고 그것도 많이 빠진 것 같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토지공개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러니까 즉 사회주의형 개헌,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개헌 정도 내용이고 지방연방제 내용은 지금 거의 빠진 것 같아요. 별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회 다수가 이원집정제 내각제를 얘기를 하니까 지금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정당 제도에 대한 불신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저는 지금 단계에서 의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현실에 맞지 않다. 이건 제 생각이랑 똑같은데 그러면 그때 촛불 들고 설치지 말았어야죠. 그 촛불 들고 대통령 권력 남용 뭐 다 뜯어놓고 이 대통령 권한 권력은 또 강화하겠다. 자기가 이제 먹으니까. 그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촛불패에 편승한 세력이면요. 대통령 권력 줄이고 내각제나 의원집정제 논의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거를 쓱 빼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지방연방제 가려다가 약간 이제 좀 속도 조절하는 것 같고 이 사회주의 요소는 또 집어넣고요. 사회주의 요소는. 그러면서 좀 황당무계한 얘기를 했는데 4년 중임제 채택 시 대통령 지방정부 임기 비슷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자 4년 중임제는 대통령 권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 사실상 대통령 임기가 8년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4년 중임제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중국에 맞춰서 5년 중임제 정도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강대국에 맞서서 외교 전술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다. 근데 그 시진핑이가 이제 뭐 평생 황제가 됐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5년 중임제 이상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 10년 정도는 돼야. 근데 문재인이는
4년 중임제로 사실상 8년으로 임기를 늘렸으니까 대통령 권력을 강화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으니까 이런 수법을 쓰는 거죠. 4년 중임제 채택 시 지방선거와 대선이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4년 남았잖아요. 이번에 지방선거 하면 또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를 수 있다는 걸로 국민들에게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선은 2020년이니까 2년 전으로 계속 중간평가가 된다. 즉 2022년에 대통령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고 2024년에 2년 뒤에 총선을 치러서 중간평가를 하겠다. 야, 이거 진짜 이 정치학자들 여기 저 종편 나오는 정치학자들 있잖아요. 지금 이거 이대로 들으면 됩니까? 이 얘기를? 이 대통령제에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게? 대통령 중심제에서 지방선거하고 대통령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약화됐다 하지만은 지방분권 연방제를 하겠다는 게 문재인인데 광주 독립공화국, 부산 독립공화국이 있는데 대통령과 그 독립된 공화국의 임기를 뭐하러 마칩니까, 그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다 따로따로 가자면서.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중심제나 이원 집정제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총선과 대선의 문제예요. 총선과 대선이 따로 가게 되면 바로 문재인 말대로 총선이 중간평가가 돼버리니까 대통령이 운영하고 있다가 대부분 이제 이 대통령의 인기는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가 있죠. 총선 때 엎어진다고요. 여소야대가. 여대 야소가 총선 때 야당이 이겨버리면은 그냥 완전히 이 대통령은 국회 법안 하나도 통과 못 시키는 허수아비가 된단 말이죠. 88년도 총선, 그러니까 87년도에 노태우가 당선이 되고 이제 88년도 총선하는데 그때는 기간도 얼마 안 됐지만 이미 사실은 대선을 치를 때부터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이 60%가 넘어갔기 때문에 여소야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을 따로 치렀는데 완벽한 여소야대가 돼서 노태우 대통령이 도저히 일을 못해가지고 결국 3당 합당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 너무 여소야대가 자주 되면은 이 정계 개편으로 정치가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지금 문재인이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120석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까지야 같은 탄핵 동지회로서 막 활동했으니까 대충 넘어왔는데 이렇게 개헌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문재인이도 법 하나도 통과를 못 시킨다. 이게 실제 프랑스에서 이원집정제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프랑스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뽑은 총리가 같이 이원집정제를 하는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국민은 대통령을 대선에서 뽑았는데 이 나중에 총선하다 보니까 총선은 또 야당이 이겼어요. 그럼 총리가 또 야당이 돼요. 그러면 대선에서 이긴 여당 대통령과 야당 총리가 붙으니까 맨날 싸움박질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조스팽하고 시라크 시절인데 개싸움을 하는 거예요. 총리하고 이 대통령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선과 총선을 맞춰버린 겁니다. 맞추면은 대통령을 찍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그래도 좀 일 좀 하게 국회도 여대 야소 해줘야 되겠다 해서 여당을 찍으니까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조금 안정됐는데 이 마크롱이라는 또 당이 없는 사람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또 난리가 났죠. 프랑스도 지금 개헌한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총선과 대선을 맞춰서 가급적 대통령이 임기 시작할 때 여대 야소로 시작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지금 문재인이는 지방정부와 대통령 선거를 맞추고 총선으로 중간평가를 한다. 아니 그럼 총선 때마다 치를 때마다 여소야대가 돼버리면 이게 대통령 됩니까 이게? 이게 내각제지?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당연히 대선과 총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는데 미국은 상하 양원제잖아요. 그러면서 총선을 분리 실시합니다. 분리 실시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온다는 이 트럼프가 지금 신경 쓰는 중간 선거가 상하 양원은 한꺼번에 다 선거 치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실시하니까 조금씩 바뀌죠. 그러니까 중간평가 성격은 있지만은 완전히 뒤집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나눠서 실시하니까. 그래서 미국도 총선 대선에서 가급적 여대 야소로 가주도록 하는 제도를 쓰는데 거기에 중간평가 요소가 들어와가지고 선거를 좀 나눠서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도 중간선거 이후에 이 대통령은 중간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부시 정권 때 이라크 전쟁 벌였다가 수습을 못 해가지고 중간선거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여대 야소가 뒤집어지진 않았지만은 중간선거에 참패하니까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주도한 강경파 2명을 날리는데 그게 럼스펠트 국방장관과 존 볼튼 유엔 대사. 그때 날아간 존 볼튼 유엔 대사가 지금 북핵 정국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식으로 하면 안 되고 미국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총선의 이 임기를 맞추는 게 오히려 핵심이면은 차라리 문재인이 2020년에 그만두겠다. 3년만 하겠다. 차라리 그렇게 하던지 그런 정도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지. 그거를 안 하려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지방선거와 대선을 맞추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총선은 계속 중간평가로 쓰겠다. 아예 대통령제를 완전히 망쳐버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모든 야당이 다 반대합니다. 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의 푸들 노릇을 좀 하고 있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다 반대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개헌을 들고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다 내각제 세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가 21일 날 문재인이 개헌안 올리면은 민주당에서도 절반은 반대해요. 그거 그러면 국회가 표결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왜 하죠? 이 짓을? 지금 다들 지금 그걸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개헌 안 될 게 뻔한 걸 왜 밀어붙여? 그래서 이 나머지 세력들을 반개헌 세력으로 몰아붙이겠다? 아니 뭐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 촛불하고도 동떨어진 개헌안을 뭐 반대했다고 무슨 반개헌 세력입니까? 그리고 반개헌 세력이 아니죠. 자유한국당부터 정의당까지 다 내각제 개헌 세력이죠. 근데 이걸 함부로 지금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자유한국당도 3월 20일 날 내각제 개헌안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세균 의장도 야 다 올려라 이제. 그러면 싹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내각제 이원집정부 개헌안이 올려오는데 문재인은 그걸 반대한다. 국회와 완전 전쟁을 벌이는데 이거 미치지 않았나? 다들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저는 좀 이렇게 추론합니다. 지금 문재인과 김정은이 벌이는 일에 대해서는 다 추론밖에 할 수가 없어요. 뭘 공개하는 게 있어야지 뭘 근거를 따지죠. 다 숨어서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문재인이가 왜 갑자기 6월 지방선거 개헌을 들고 나왔나? 1월 10일 날 들고 나왔습니다. 1월 10일 날. 그때가 언제예요? 1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여하며 남북대화 적극 나서겠다고 나온 바로 그 직후에 문재인이가 개헌 들고 나왔습니다. 이 무리한 개헌을. 일반적인 정치 상식으로는 이건 왜 하는지 모르겠는 이 개헌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추론하는 것은 그때 이미 김정은과 뭔가 딜이 돼서 연방제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건 당연히 개헌이죠. 근데 그때 연방제로 막 갈 수는 없으니까 지방분권제와 사회주의 안들을 내놓고 이슈를 던진 다음에 이거 지금 안 되죠. 이거 절대 통과 안 됩니다. 그러면 국회가 일단은 이거 문재인이 던진 절반 정도 사회주의 개헌안과 자기들의 내각제 가지고 막 논의할 거 아닙니까? 개헌의 이슈를 붙인 다음에 김정은과 남북 정상회담에서 연방제를 선언하든지 아니면 연방제에 준하는 남한의 북한 퍼주기를 하든지 그런 거를 쫙 던져놓고 개헌 정국을 만드는 거죠. 이제 진짜 연방제. 그러니까 김정은과 문재인이 두 손 들고 통일 선언만 해줘도
이제 대한민국은 최소한 영토조항을 바꿔야 돼요. 영토조항을. 지금 김정은하고 뭘 딜을 치려면은. 영토조항 등등 진짜 연방제로 가는 개헌안을 올릴 수 있는 지금 판을 만들어 놓은 거죠. 어쨌든 국회는 지금 논의를 해야 되니까. 물론 이 자들은 이원 집정제를 논의하겠지만은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민평당, 박지원의 민평당은 벌써 통일헌법을 개헌에 담아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벌써. 이게 뒤섞이는 거죠. 내각제 개헌안과 연방제 개헌안이 막 뒤섞여가지고 그렇게 딜을 쳐가면서 약간 국회에게 조금 떼주면서 결국 연방제 통일안은 관철시키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이 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행위를. 이걸 단순히 반개헌색으로 몰아붙이려고 그런다. 반개헌세력이 없는데 다 개헌하려고 다 탄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모여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내각제 세력이 자꾸 개헌 논의를 뒤로 밀었던 것은 내각제 잘못 개헌되면은 총선 다시 치러야 되니까 자기들 임기 정도 남겨놓고 하려고 했는데 임기 말 정도에. 그러니까 이제 개헌 논의가 안 되잖아요.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문재인은 연방제 개헌을 논의해야 되니까 이걸 미끼로 던져가지고 연방제 논의를 불을 붙이려는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 저랑 같이 아스팔트에서 내각제 반대하자고 결의를 했던 사람, 공개방송으로. 그 사람이 갑자기 내각제 개헌을 찬성하더니 연방제 개헌안을 제가 경고하는 거에 대해서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음해를 하는데 지금 문재인과 김정은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보수 논자 중에서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만나겠다고 나온다고 예상한 사람 한 명이나 있습니까? 다 문재인하고 회담하면서 시간 끈다 그래 놓고서 김정은이 기습적으로 트럼프를 만나자고 하니까 다들 허둥허둥 되지 않습니까? 본인의 그 고정관념, 김정은이는 무조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김정은은 무조건 중국 편이고 이 고정관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트럼프도 바보가 아니고 김정은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수법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안 그래도 오늘 지금 트럼프가 오락가락하는 그 틸러슨 국무장관 해임하고 초강경 매파 김정은이를 제거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을 국무장관으로 앉혀놨는데 트럼프에다 대고 어떻게 김정은이 사기를 쳐가지고 또 핵동결로 돈을 뜯어낼 수 있겠어요. 지금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막혔거든요. 그러면 문재인과 김정은이 무슨 또 수법을 쓰느냐에 대해서 폭넓게 예측을 해놔야지. 무슨 아메바들처럼 김정은은 핵 포기하지 않는다. 김정은은 중국 편이다. 이거 두 개 들고 계속 가다가 그거 아니면 어떡할 거냐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은. 그리고 문재인은 그냥 쇼로 개헌안 던진 다음에 반개헌 세력으로 야당을 찍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목적이다. 그 이상의 음모가 있으면 당신들 책임질 거예요? 그 이상의 음모가 있었으면은? 그럴 가능성을 다 폭넓게 보고 어쨌든 연방제 개헌이 들어오면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연방제 개헌을 경고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돼요? 연방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분권이 연방제의 시초고 토지공개령,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사실상 사회주의 개헌의 시초인데 그건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는 과거에 그냥 낡은 보수 틀에서 좀 벗어나세요. 주사파나 이런 애들은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온갖 창의적인 사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냥 똑같이 옛날 전경련이 문건 주면 그대로 읽는 듯이 그런 낡은 보수로는 지금 제가 볼 때 이 김정은 문재인의 수법을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된통당합니다. 과거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폭넓게 좀 예측을 하고 설사 그렇게 경고를 해가지고 문재인과 김정은이 연방제 안 올리면 그럼 되는 거지.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올리면은. 근데 이미 올라갔어요. 못 올리는 게 아니라 이미 올라갔습니다. 왜? 국회가 논의하는데 연방제 개헌안 들어갈 때 남북 통일 조항
그 정의당이랑 민평당이 안 하겠어요? 하잖아요, 분명히. 이것도 지금 그냥 대충대충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방제 통일하는 논의가 됩니다. 분명히 4월 달에 논의가 됩니다. 국회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개헌의 문제도 마치 남북 정상회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야 될 것은 북미 회담이에요. 마이크 폼페이오부터 맥메스터 보좌관, 펜스 부통령 다 지금 김정은 핵 뽑아낸다고 지금 막 기정사실화 하는데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그거를. 그걸 왜 걱정해요, 우리가? 그리고 ICBM만 폐기하고 북한의 핵은 봐준다? 일본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그 연방제 통일 국가가 핵을 보유하는데 일본이 가만히 있어요?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3개월 안에 핵 만드는데 남의 나라 괜히 신경 쓰지 말고 우리나라 할 거나 잘하란 말입니다. 문재인이 연방제 개헌이나 잘 주목하고 그리고 내각제 세력들 진짜 특히 전환같이 내각제 막자고 결의했던 사람 진짜 그러면 안 되죠. 정치인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죠. 안철수 그렇게 욕하다가 다시 안철수에 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은. 제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 어떡합니까? 제도에 대한 판단이. 그게 브로커지 뭐예요, 그게. 그게 브로커죠. 자, 오늘부터 개헌의 문제도 철저하게 미디어치 차원에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